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카터에 분노한 박정희. 이 총재는 이즈음 워싱턴에 가서 험프리 상원의원과 브레진스키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존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험프리는 자신이 암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뒤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외교를 한다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하고 이 총재의 뜻을 카터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나는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처한 상황에 동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카터는 베트남전 반대운동, 펜타곤 페이퍼 폭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국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반기성적 좌파 언론과 여론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1976년 대통령 선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그는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를 응징한다는 명분만 보고 미국의 국익에 타격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 철수를 맨 먼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와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밀고 나가려 했다. 1977년 3월 5일 카터는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과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내려보냈다. 그의 요지는 주한미군 중 지상군은 철수, 공군은 유지, 미 의회와 미국 언론이 결정하게 될 한미 관계는 최악 상태, 박이 정치범들과 관련하여 개방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에 대한 나의 참을성과 군사 원조는 유동적이 될 것임이었다. 1977년 3월 초순 워싱턴을 방문한 박동진 외무장관은 카터 대통령을 만나 일방적 철군 통보를 들어야 했다. 카터는 이것은 나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카터는 미국 언론이 만든 반한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영향을 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리나 전략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부나 참모진 안에서조차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지지자도 확보하지 못했다. 요사이 노 정권이 얼치기처럼 밀고 나가는 반미 친북 노선과 매우 닮았다. 세계 어디서든 좌파적 인간형은 위선과 무능이란 공통점을 가졌다. 그들은 인기 영합과 위선적 도덕론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도외시하기 쉽다. 철군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벤스 국무장관과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그리고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의 지시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이 정책을 번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철군 반대자들이 카터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언론을 막지 않았다.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목소리로 카터의 철군 정책을 지지하고 뒤로는 이 정책을 사보타주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주한미군 철수를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김일성만 카터를 지지하고 있었다. 지금 뒤돌아보아도 철없는 짓을 많이 한 것이 카터였다. 카터는 선거 기간 중 한국엔 700개의 핵폭탄이 있다. 나는 단 한 개라도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실제로 그때 한국에는 683개의 핵폭탄이 있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철군에 앞서 이 핵폭탄을 먼저 철수하려고 했다. 핵 물리학자이기도 한 브라운 국방장관은 카터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진땀을 빼야 했다. 1977년 3월 15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여당 연석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박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갖고 온 철군 통보에 대해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비록 일방적 선언이라고 해도 동맹국 원수가 결정한 것이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태도였다. 지상군 철수의 순차와 철군에 따른 보안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카터의 특사가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박 대통령의 태도로 해서 이날 철군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1977년 4월 20일 저녁 본관 식당에서 박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비서관들과 둘러서서 칵테일을 한 잔씩 들면서 청와대 물맛을 자랑했다. 우리 수출이 너무 확대되는 데 대해 미국이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늘고 수출이 확대되면 미국이 우리를 멀리하지 못해요. 이번 주한미군 철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철군을 만류하기를 미국이 은근히 기다리는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경제와 국방력이 이만한데 왜 그런 짓을 하겠소?
박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파한대소했다. 고소하다는 뜻의 웃음이었다. 잠시 후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박 대통령의 카터 비판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뉴질랜드의 멀둔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카터는 땅콩 장사나 해서 그런지 경륜이 없다. 카터 정책을 좋아할 사람은 크렘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비꼬더군. 류혁인 정무수석 비서관이 언론계 간부들의 전방 시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화제가 바뀌었다. 여기 있는 선우현 비서관의 백시 선우 주필이 이번 토요일 전방에 갔다 온 것을 주제로 시론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시론을 쓰겠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선우 주필의 사설이나 시론을 보면 시원하고 후련해져. 선우 주필이 때로 정부 시책을 공격해서 아프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얘기가 거의 다 맞아요. 박 대통령은 최근 방위산업 특집 프로그램에서 MBC는 잘한 반면 KBS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진 기자들이 대통령만 찍고 전체를 찍지 않아요. 나는 두세 컷만 찍으면 되는 것이요 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도 미군 철수에 대해서 쓸 것을 썼더군. 어떤 때는 사설을 읽고 나서 이것이 진짜 동아일보인가 하고 표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같은 반공 사설을 써도 꼭 그러나 하고 꼬리표를 달아서 정부를 비난하기에 난 한때 반공의 방법이 우리와 다른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하긴 지금 반공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다른 언론기관이 있겠소. 1977년 5월 20일 박 대통령은 박근혜 씨와 비서관, 기자단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장시간 거론했다. 동맹이란 것은 한 나라만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가 변화되면 서로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지난 1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라디오나 신문에 등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스나이더 대사를 만났을 때 식상하다고 했지. 가든 안 가든 결정은 지어야겠어. 그런데 미 8군 장성들은 모두 철수를 반대하더군.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군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석 달 탔습니다. 그것도 군 경력에 들겠죠 라고 대답하더군.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카터 참모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표가 많이 나온다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방성도 있고 CIA도 있고 국무부도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해야 하는데 하긴 선거 공약이니 안 할 수도 없겠지. 그들끼리도 의견 대립이 있는 모양이야. 1977년 5월 22일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훈시하듯 국정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평소 느낀 점들을 자상하게 털어놓았다. 이날도 어김없이 화제는 카터 비판으로 옮겨갔다. 한국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인권 침해란 법에 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 따라 3심을 거치고 그것도 공개리에 외국 기자들한테까지 방청을 시키면서 법으로 확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오. 지난번 울프 의원도 스나이더 대사도 카터가 한 얘기니까 미국의 체면을 봐서 제스처라도 해달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제스처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에 민청학년 사건과 같이 개가 천선하면 사면될 수도 있는 것이오. 반체제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바로 미국 사람들 때문이야. 미국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라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아줄 수 있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4대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주독립 국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반정부 운동하던 사람들, 이용훈 전 해군 참모총장이나 문명자 씨 등이 한 근거 없는 말들을 미국은 그대로 언론에다 실었단 말이야.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평화가 정착되거나 적어도 북괴를 확실히 능가할 힘이 생길 때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했소.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만의 책임인가?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장비를 넘겨주고 공군력만 증강한다면
유사시에 우리 힘으로도 능히 적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월남 사태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했어요. 모든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해도 중국, 소련이 병력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 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술이지. 박 대통령은 이날 각오한 듯 말을 이어갔다. 내년에 프랑스에서 장갑차 150대를 도입하고 가을에는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겁니다. 이번에 하비북 미 국무차관이 오면 핵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생각이요. 이 무렵 박 대통령의 대화록을 분석해보면 주한미군 장성들과 교감하면서 카터의 철군을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주한미군 장성들이 주둔국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최고사령관을 비방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박 대통령과 이들은 철군 반대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1977년 3월 17일) 미 합참은 1982년 9월까지 32,000여 명의 주한 미 지상군 병력 중 우선 7,000명 정도를 철수시키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철수 시한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미루는 지연작전이었다. 하지만 카터는 5월 5일 4-5년 안에 전 주한미 지상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 지시각서 12호에 담아 미 합참에 내려보냈다. 1977년 5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주한미 8군 참모장 존 싱글러브 소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회견에서 존 싱글러브 소장은 만약 카터의 철군 계획대로 4-5년 동안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개월간의 정보 수집 결과 북한 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3년 전에 낡은 정부 속에 묻혀 있다고 비난했다. 미 8군 참모장의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철군을 반대하는 미 8군 사령관 배시 대장의 공작이 있었지 않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 1977년 5월 17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인 이동복 씨는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냈던 주한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인 짐 하우스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긴급한 용무가 있으니 가급적 가까운 시간 안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이 보좌관과 짐 하우스먼은 다음날 서울시청 맞은편 플라자 호텔의 한 객실에서 마주 앉았다. 여기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이 특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했다. 주한 유엔군 사령관 특별보좌관 짐 하우스먼은 5월 18일 12시 15분부터 13시 30분 당부부장 특별보좌관을 접촉하고 배시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사항을 부장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음. 하나, 5월 24일에 내한하는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을 맞이해 배시 사령관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관하여 현지 사령관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할 계획임. 가. 배시 사령관은 1차적으로는 주한 미 지상군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 어떠한 규모의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할 것임. 사령관의 논거는 6.25 때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 반면 휴전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이라는 전쟁 억지력이 엄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임. 만약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을 통해 미 행정부의 주한미 지상군의 감축이 기정방침으로 확인될 경우 배시 사령관은 차선의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할 방침임. 하나, 주한미 지상군의 감축은 상징적인 규모로 국한할 것. 미 육군 제2사단의 3개 여단 중 1개 여단에서 여단 건재는 그대로 둔 채 2개 대대만을 1979년 6월 이후에 철수하고 나머지 부대는 무기한 한국에 잔류시키도록 결정할 것. 둘, 철수하는 2개 대대의 각종 화기와 장비는 한국에 남겨두어 한국군에게 인계할 것. 셋, 현재 2개 대대의 약의 규모인 주한미 공군은 완전 규모의 3개 대대를 각기 거느리는 2개 비행단으로 증강시키되 증강되는 항공기는 태평양 공군으로부터가 아니라 본토의 공군으로부터 가져올 것. 넷,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다음 조치들을 강구할 것. 둘,
배시 사령관은 앞으로 있을 한미 협의 때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물론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하셔야겠으나 관계장관 이하의 실무자는 이상 배시 사령관의 기본 입장을 감안해 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할지언정 더 온건한 주장을 하지는 말아줄 것을 요망함. 셋, 배시 사령관은 합의부와 브라운 내한 이전에 극비리 한미 양 국간 간에 사전 의견 조정을 가질 것을 희망함. 그 방식은 1단계로 하참의 손장래 장군이나 류병환 장군과 유엔군 사령부의 번스 부사령관, 싱글러브 참모장 또는 콜러 작전 참모 간의 협의를 갖고 2단계로 배시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기를 희망함. 넷, 배시 사령관은 지난번 도미,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절대로 졸속한 결정을 회피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도 장군과 먼저 협의하지 않고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단독으로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저버릴 때는 군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우스먼은 말하고 있었음. 이 특보가 듣고 보니 실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문민 통제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육군의 한 최고 지휘관이 참모들과 짜고 미국 대사관을 따돌린 채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기관장과 내통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이 특보는 김재규 부장에게 배시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오후 3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 두 사람의 밀담이 미 8군 영내 사령관 관사에서 이뤄졌다. 이 특보가 통역을 위해 배석했다. 이 특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배시 사령관은 그가 김 부장을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우선 철군 문제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옹고집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카터의 철군 공약은 결국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이 공약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릇된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철군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철군은 보안 조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 간에 즉각 철군 보안 조치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군 보안 조치가 비용면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비용 대 효과의 차원에서 미국 내, 특히 미 의회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배시의 본심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조치로 인해 주한미 지상군의 철군을 강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비싼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틀림없이 의회가 나서서 철군 강행을 저지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한국 정부 안에서 그의 대화 상대는 서종철 국방장관과 유병헌 합참본부장이었다.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불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카터의 오만에 맞서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응은 과연 대통령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주무장관이나 참모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배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수록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가령 철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미국을 물고 늘어져 최선의 보안 조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